얼마나 좁아져서 고통스러울까요? 47평이었습니다. 47평 집인데 이 집이 좁아져서 그 고통을 고통스럽지만 공직자로서 감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따님에게 정리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정리세 계산해 보니까 정리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5억 3,350만 원이더라고. 네. 서울 소재 비강남 지역에 아파트 가격 육박한데 따님이 정리세를 낼 겁니까? 아니면 또 한 번 아파트 찬스를 사용해서 대신 내줄 겁니까? 제가 증여라고 말씀은 안 드렸고요. 원장님은 아파트 2채 있는데 그 한 채는 빨리 처분하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정확하게는 제 자녀한테 양도할. 제가 주택 한 채를 부동산에 내놨어요. 자녀들한테 증여나 양도하지 않고 처분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집이 다들 성년 같이 사는데 주거 공간이 좀 부족하고 저희 집 입장에서는 공간이 너무 좁아져가지고 고통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만 공직자라는 신분을 감안해서 고통을 좀 감수하더라도 처분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집이 좁아져서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공직자로서 그 고통을 감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이 몇 평인지 살펴봤는데 47평 아파트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둘 다 47평이었다는 거죠. 분명히 자녀에게 양도하겠다라고 밝혀놓고서 조금 전 들으셨듯이 양도하겠다고 말한 적 없다고 합니다. 분명히 봤는데요. 공간이 좁아져서 고통이 있지만 공직자 신분을 감안해 감수하고 처분하겠다. 얼마나 좁길래 고통스러울까 봤더니 47평형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 대 팔아도 47평 아파트는 한 채 남는 겁니다.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희정 장관님, 47평이 우리 금감원장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울 만큼 좁은 평수일 수 있는데 객관적인 수치를 보면 굉장히 넓은 대형 평수잖아요. 방도 여러 개고 많은 국민들은 20평, 30평 아파트에 살고 계신데 얼마나 이 고통스럽길래 그걸 감수하기까지 하면서 집을 이렇게 팔아주시는 거냐라는 논란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자기가 공직자니까 고통을 감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공직 연봉만 2억 3천 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막 연봉도 작고 한직에서 자기가 공직에 봉직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렇게 높은 연봉 받으면서 그리고 47평형이면은 굉장히 넓은 아파트입니다. 굉장히 넓죠. 예, 더군다나 오히려 갓난아기 키우는 집들은 장난감도 있고 막 짐도 많고 그러는데 성인 자녀기 때문에 집에 머무르는 시간도 많지 않거든요. 식구가 대가족입니까? 우리 아니죠. 금감원장이? 그냥 자녀 2명 있다는 거 아닙니까? 4명이에요? 그런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걸 좁다고 얘기하고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단 한 가지 면에서도 국민 눈높이랑 맞는 게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식구수는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취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고통스럽다. 47평형에 사는 거 고통스럽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국민주택이라는 거는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면은 저거를 고통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좁은 아파트를 살려고 대출받는 사람들 규제한 당사자입니다. 네. 예, 더군다나 지금 전세 대출이나 또는 매매 대출에 이 상한선을 낮추는 바람에 저거보다도 자기가 살고 있는 저 아파트보다도 더 좁은 아파트를 위해서라도 매매나 전세 대금 대출받는데도 규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고통스러운 아파트에 살게 하는데도 그거조차 살지 못하게 묶은 사람이 자기는 지금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아파트 팔아 제끼면서 고통스럽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 무슨 부동산 정책을 신뢰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부동산 차익 가지고 이 돈 버는 사람 없어야 되겠다라고 말한 정부에서 아파트 내놓으면서 전주 대비 4억 원 오른 돈으로 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건 또 잠시 후에 또 한번 짚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런 식으로 보면서. 돈 장사는 돈 장사대로 하고 있고 나무 묶는 그러면서 국회에 나와서는 크게 2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 양도한다고 한 적 없었다. 처음부터 처분한다라고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국회 속기록이랑 그다음에 국회 방송에 나온 장면을 보면 명확하게 얼마 전에 본인이 양도하겠다고 했던 말 나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거짓말은 뭐 때문에 그러냐? 세금을 계산해 오니까 5억 이상 나오고 그 세금도 자녀가 내면 안 되고 본인이 내야 되니까 저런 식으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저분이 만드는 정책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자녀에게 주겠다라고 하고서 양도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라고 말 바꾼 것도 논란인데 그것보다 더 논란은 아무래도 이 고통을 감수하는 좁은 평수 47평 이 대목일 것 같습니다. 물론 47평 두 채에 살면 거의 100평 가까이잖아요. 100평 가까이 살다가 47평 한 반 절반으로 줄어들면 이 좁아들 수 있고 조건 넓으면 상대적인 거니까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47평 아파트를 두고 고통스러울 정도 공직자가 감내할 만한 그런 고통이다. 그러면 20평, 30평 대출 받아서 집 살려고 모았던 국민들 못 사시는 분들이 이번에 많은데 국민들 고통은 그러면 누가 알아주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김희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두 채가 있다는 거죠. 네. 거기에 그럼 이찬진 금감원장 설명대로라면 지금 두 채의 자녀들 따로 살고 이쪽이 부부가 살고 그렇게 살았던 모양이죠. 그런 것 같죠? 내용상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명확한 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본인의 말 속에 지금 설명 속에 그렇게 따로 살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하나 정리하려니까 살고 있는 자녀들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아야 하니 이제 공간이 줄어들어서 고통스럽지만 감내할 거다. 공직자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고통.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어렵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책이 뭐 그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신박한 소위 그런 대책이 막 하루아침에 나올 수도 없는 굉장히 중요하고 지난한 이슈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민감한 시기에 저는 이제 중요한 건 공직자들의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태도의 문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발언은 본인은 속으로 그렇게 느낄지언정 지금 국감장에서 답변하는 자리에서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것, 공직자로서 감내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국민과 전혀 공감이 되지가 않는 답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정책에 대한 문제보다는 지금 공직자들의 어떤 말과 태도 이런 것들이 더 국민들을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대적으로 박탈감, 배신감 이런 걸 느끼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 답변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공감 능력이 심각하게 결여된 답변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안타깝네요. 정서적 공감이 결여된 발언이다. 네. 김정 의원님의 도직구였습니다. 고통, 그러자 47평이 글쎄요, 뭐 주관적일 수 있지만 거듭 말씀드립니다. 금감원장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좁은 공간일 수 있습니다. 상대적이니까요. 그런데 객관적인 지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민주택의 뭐 평수랄지 이런 걸 감안해 보면 굉장히 넓은 대형 평수인 것만은 객관적인 사실, 팩트입니다. 그러자 지금 시장에선 김관삼 변호사님 47평이 고통스러울 리는 없고 저거 안 팔면 가격 더 오를 텐데 수십억 아파트 강남에 그거 억지로 팔아야 되는 게 고통스러운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아까운 그 고통을 감내하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 강한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가 고통스럽다는 걸까요? 그게 더 고통스러울 수 있죠. 자녀 같이 살으면 고통이 아니고 약간 불편할 수 있죠. 불편할 수 있죠. 왜냐하면 떨어져 살다가 갑자기 합치면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건 고통이 아니라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사실은 금융시장이 하면 안 되는 거고 더군다나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의 눈높이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 실생활이 어떻고 국민의 어떤 부동산과 관련된 주거 환경이 어떻고 네네. 그걸 알아야지 부동산 정책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분은 전혀 지금 일반적인 국민이 느끼는 부동산에 대한 체감 지수 이런 걸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재벌이 한 뭐 150평, 200평짜리 펜트하우스 살았어요. 네. 그러다가 70평짜리 아파트 이사 가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좁고. 네? 너무 좁고 답답하고 그러면 사실은 그 재벌은 부동산 정책을 하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국민들은 적어도 70평 이상을 살아야지 편안할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저분이 생각하는 47평이 국민 평수일 수가 있어요. 국민 평수나. 그래서 문제가 되고 근데 이전에도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인데 꼭 다주택자를 집을 판다고 내놨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집이 40억이에요. 근데 42억이 되나요? 누가 사겠어요?
42억 내놨는데 집값이 막 올라. 그럼 다시 44억, 45억으로 또 올려요. 그런 식이면 집이 팔리지 않죠. 그래서 아니 왜 집을 처분한다고 처분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팔려고 되는데 팔리지를 않는다. 팔렸다. 어쩔 수 없었다. 근데 시중에 지금 뭐 제가 여러 공인 중개사 부동산 업자들한테 들어봤는데 살려는 사람은 줄 서 있는데 팔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 시세대로 내놓으면 바로 팔리거든요. 그럼 적어도 뭐 어제 이 얘기했다고 한다면 오늘 내일 정도 해서 계약이 끝났습니다. 팔려는 의도가 있으면 한 5천만 원 금매라고 해서 몇천 내리면 금방 팔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고통스러운 측면이 뭐 자녀들과 같이 함께 살려면 좁아서 고통스럽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게 자기가 부동산 정책을 관여하고 있지만 이게 폭등할 것이 너무나 뻔하거든요. 그러면 앉아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제가 40억짜리 갖고 있으면 뭐 올말 내년 초 되면 한 50억 될 텐데 10억을 갖다 완전히 내가 금감원장 취임했다는 이유로 저게 날아간다는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이다. 그렇죠. 그러려고 하면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잖아요. 그때 민정수석이 네. 너 집을 지킬래? 민정수석 던질래? 하니까 민정수석 던졌잖아요. 민정수석을 던졌어요? 그럼 민정수석 던졌죠.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이 현 정부에서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의 의견,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고통, 어떤 게 더 고통스럽냐라는 말도 사실은 이 시중에서는 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다 인생에 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기현 변호사님. 그래서 내가 이곳에 집을 갖고 있고 이곳에 쭉 살았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뭐 회사나 학업이나 아니면 이 사실 친정엄마들이나 이 친할머니들은 딸이나 아들 손주 봐주느라 다양한 이유로 다른 곳에서 새 살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급한 사정이 생겨서 이 집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 현 정부의 정책으로 전세를 끼고 있는 상태에선 집을 팔 수 없게 막혀놔서 고통스러운 국민들도 많거든요. 각각의 사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더 고통스러울까, 국민들이. 아니면 금감원장의 47평 한 채를 판 게 더 고통스러울까. 이런 비교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규제책이라는 게 계속 갈 수는 없는 거고요. 공급 대책하고 맞물리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적정한 조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그런 뭐 규제냐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매매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는 분명하지만 그게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면 어느 시점에서는 또 그런 시장 상황도 개선될 거로 보이고 또 15억 이하 주택에서는 LTV라든가 총액 대출 한도를 이번에 뭐 손대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실제 중저가 주택에서의 이동은 크게 어려움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출 규제의 총액 때문에 10억 이상 15억 주택은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런 것 역시도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이 정책의 효과는 가격이 안정화되는 거겠죠. 이제 그 결과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어쨌든 이번 정책의 핵심은 10억 이상의 고가 주택 그리고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서울 지역 아파트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에 대한 어떤 규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걸 이 상승이 서울 전역 또 이 경기도 일원으로 확대되는 것을 일단 막아 놓은 거고 공급 대책이 만들어지면 이제 지금 우려가 실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거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일단 첫 주에는 막차 매매로 인해서 호가가 계속 상승하고 매물이 거둬들여지고 이게 아마 이찬진 이 금감원장의 아파트 한 채도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금액이 막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올라가죠. 네,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 둘째 주 들어서면서 안정화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1차적 정책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고통스럽다는 발언에 우리 조 변호사님은 공감하십니까? 그거는 적절한 표현 아니죠. 적절한 표현 아니다. 예, 공감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뭐 어떤 취지로 한지는 알겠습니까? 내가 한 45평짜리 2개는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에서 하신 얘기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두 채 아파트를 아까 뭐 왔다 갔다 하며 쓴 게 아니라 하나는 이 뭐 짐 보관 오랫동안 20-30년을 유지해 오면서 그렇게 쓰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보관하는 뭐 마주보는 아파트여서 사실상 한 공간으로 쓰고 있었으니까 그걸 다 합쳐버리면 47평이 넓은데 그 뭐 한 채 더 갖고 있어서 그냥 여유 있게 쓰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 부담이 있다 이런 정도의 설명이었는데 그게 이제 고통으로 표현되면 지금 당장 이제 국민들의 반감을 낳을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인 거죠. 아마 그런 부분까지 네.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표현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군요.